특색 있는 과학자고리를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보란 듯이 일도 세운 데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아니 조한범 박사, 뭐 평양에 53층 아파트가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이 아파트가 붕괴될 조짐이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집권하면서부터 네. 창정거리, 뭐 레몬거리, 미래과학자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2015년에 미래과학자거리, 여기 이제 김책공대 교수라든지 네. 저기거든요. 미래과학자거리의 랜드마크예요. 아. 55층. 네. 그런데 저 건물을 보면 접시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건 둥근 게 여러 개 모여 있거든요. 저게 랜드마크거든요. 저거군요. 근데 네. 저게 나올 때부터 공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왜 그러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이 모든 건물의 설계도를 다 봅니다. 아. 이 백두산 설계연구소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 네. 연구소라고 하는 데를 찾아서라는 기록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11,360건의 설계도를 봐줬다. 모든 건물 다 본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리고 네. 지금 밤중에 설계사들이 설계해서 올리면 몇 시간 만에 다시 고쳐서 내려보내요. 그래서 이 건물은 이렇게, 저 건물은 어떻게, 어디다 옮기고 어떻게 막 그걸 다 지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기괴한 건물, 사실은 공학적으로 어려운 저 건물도 김정은의 잔소리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게 설계, 건축공학적인 측면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랗게 붙은 접시가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이 부분이. 그 아까 타일 미장제가 좀 떨어진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사진이 잠시 뒤에 나올 텐데, 자 보면은 신범철 박사.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부식이 된 곳들이 곳곳에서 벌써부터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지어진 지 사실 10년도 안 된 거라면서요. 그게 어쩌다가 저렇게 된 거예요? 뭐 부실 설계, 부실 시공이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 네. 과정에서 사실은 사각형 성냥갑 같은 빌딩이 아니고 저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조형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요. 그 공학적으로 여러 가지 계산을 함께 해줘야 돼요. 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겉모양 중심으로 설계를 했다가는 큰 피해가 따르는데 일단 설계상에서도 만약에 김정은의 입김이 작용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시공과 관련해서도요. 사실은 북한이 시공기술 뭐 너무 급하게 짓기도 하지만 네. 관련 원자재나 이런 것도요. 저렇게 높은 빌딩 네. 그리고 기하학적인 그러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요. 고강도 철근 콘크리트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한데 북한에 그런 것들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보면 몇 가닥만 저렇게 삐져나와 있네요. 그렇죠. 저렇게 일단 보여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네. 심각한 건데 아무튼 그렇게 철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네. 콘크리트도 고층에 필요한 고강도 콘크리트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면서 저렇게 금이 가고 타일이 일그러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요. 뭐 자재 부족 현상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일뿐만이 아니라 40년이 다 되도록 못 지은 호텔이 있다고요? 이게 류경 호텔이요? 유경 호텔이죠. 네. 그 평양의 랜드마크 저겁니다. 저기 101층이거든요. 저 다 지은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도 유리로만 예. 껍데기만 덮어놨어요. 지금 꼭대기는 지금 구름에 가려 있죠. 예. 어마어마하게 높죠. 저기 보통 관경 건너편에 있는데요. 저게 유리로 막은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그 전에는 그냥 뻥 뚫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유리로만 막았고 안에는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1층 101층짜리 그렇죠. 101층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밑에 층은 활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러나 상부층은 지금 껍데기만 유리로 덮어놨다. 근데 보면은 저렇게 뭐 조명도 달아놓고 여러 가지 쇼도 하는데요? 저건 이제 전문이죠. 북한 전문이죠. 그러니까 내부는 상관없고 네. 겉으로 보여주고 이제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면 이미지 정치라고 그래서 보여주기 그다음에 치적 쌓기 내실은 관계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포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저거는 사실상 호텔로 안 쓰고 있고 뭐 LED 전광판으로 쓰고 있는 건가요? 정확히 그렇죠. 지금 세계 최고의 LED 정확판이라고 보면 되겠죠. 101층짜리 LED 전광판으로 쓰고 있다.
그런데 어쨌거나 김정화 저희 이제 북한 전문가 특별하게 모셨는데 또 북한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속도로 사실 좀 지어내려면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로 일을 좀 해야 돼요? 일단은 속도라는 측면으로 우리는 볼 때 속도라는 단어를 보지만 네. 북한 주민과 이제 그 과제를 받은 북한의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 당의 지시, 장군님의 지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이 되는 거죠. 무조건 해야 된다. 같은 지시라도 속도라는 단어가 붙이고 여기에 방침이라 단어가 드는 순간 네. 그 지시에 대한 부담감과 그 과제 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건 거의 목숨을 거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건설을 할 때 건설이 투입되는 기간이 네. 몇 년 안에 뭐 1년 안에 기간을 정해집니다. 사업 종료 기간을. 그리고 그 기간 안에 바로 1호 행사가 맞물려지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실제 2017년에도 북한 내부의 이제 모 지방 도시에서 김정은이 지시로 네. 자연재해 일어난 그 지역의 아파트 건설을 어느 기간 안에 1호 행사 언제까지 끝내라라는 지시 때문에 투입됐던 군인들이 네. 그 칠천구 군인들이 실제 공사를 하다가 낮과 밤이 시달림 없이 계속 일을 하다가 졸리니까 네. 환각 증세를 난 거예요. 아.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올라갔는데 그게 6월인데도 네. 한경도 날씨는 이제 살얼음이 깔려요. 오. 새벽에. 예. 근데 이제 지붕에 공사를 올라갔다가 그 살얼음이 깔린 걸 이제 졸음에 취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이제 올라간 인원이 7명이 네. 전부 떨어져서 다 사망하는 사건이 실제 있은 사건이었고 아. 이런 사건들이 솔직히 하나의 사례를 들었지만 예.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고 공사장에 나간 사람들에 대한 식자재나 공급이 지금 어떻게 되는 구조를 우리는 또 여기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 실제 이제 뭐 어느 중앙 기관에 네. 너네 기관 담당 어느 아파트 어디 건설해라. 너네 기관 어디 건설해라. 이렇게 되면 그 기관들이 자기네 지방 도시 지역의 산하 기관들에 야 충성회 당자금 내라 이런 식으로 끌어모아요. 네. 그게 나오면 실제 그 돈의 현물은 대체로 간부들 주머니에 들어가고 현장은 거진 소금국에 시라지국에 나달밥도 제대로 못 들어가기 그 때문에 정도로. 네. 식단, 뭐 복지, 네. 뭐 환경 위생 조건은 그 꿈도 못 꾸고 하루 세끼 밥만이라도 온전한 밥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주면 건설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네. 그 자재를 빼돌려서 나가서 음식하고 바꿔 먹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무슨 현상까지 이어지냐? 붕괴라는 주제가 오늘의 이슈의 가장 예. 핵심 주제잖아요. 붕괴라는 게 왜 일어나느냐? 속도전도 문제는 문제지만 문제는 이것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문제는 동원되는 건설자 노동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식단과 복지가 네. 안 되기 때문에 자재들을 다 빼돌려서 장마당 나가서 다 음식으로 다 바꿔 먹습니다. 그렇군요. 바꿔 먹는 방법은 밤낮 새벽 가리지 않고 정말 다양하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사건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정말 처참한 북한의 현실을 아주 생생하게 또 전해주셨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북한에서 실제로 아파트가 붕괴된 사례가 있었어요. 예, 있어요. 예. 2014년 5월 13일인데요. 평양의 평천구역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네. 핵심 계층이 사는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23층 아파트가 붕괴돼서 뭐 정확한 숫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네.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쟀는데 1년 만에 이것도 졌대요. 1년 그런데 만에? 이제 거기 네. 입주하신 분들과 마감 공사하는 군인 인력들이 있었는데 붕괴였으니까 뭐 거의 사망하셨겠죠. 네. 그래서 이례적으로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를 했어요. 오. 며칠 지난 후에.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핵심 계층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보도를 했고 대대적인 숙청이 있었습니다. 그 설계하고 시공한 사람들은 뭐 총살도 당했다 이랬는데 그 정도로? 아무튼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북한에는 존재한다. 아니 도대체 뭐 북한에서는 이렇게 지으면 뭐 불안해서 살겠나 싶기도 합니다. 자재도 부족하고 또 조급하게 지었다는 그러면 북한 아파트의 민낯 그 속살을 저희가 한번 가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하수도는 60년대 구소련제다. 아니 하수시설이 60년이나 됐어요? 조 얘기하기 전에요. 네. 2023년에 북한이 건축이 8.2% 성장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전기, 수도, 가스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8.2% 성장해야죠. 근데 그건 마이너스 4.7%예요. 네. 그럼 뭐냐면 일단 제대로 안 넣어줬다는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나 상수, 특히 하수도는 관리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저때 가장 선진국이 소련이었으니까 네. 소련의 기술로 하수 처리 시설을 만들었어요. 물론 평양의 절대적인 용량을 감당은 못해요. 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하수 처리 시설을 만들었지만 그 이후로는 제대로 된 보수 유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하수도는 끊임없이 준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지금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지금 이 보통강 네. 그 다락식 주택 경루동이라고 이제 김정은이 호화주택을 줬잖아요. 그 보통강물이 냄새가 나서 원래는 근처도 못 갔어요. 오. 그러니까 그 보통강 다락식 주택 경로동을 만들고 나서 그나마 강제적으로 수질을 조금 개선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심각한 얘기지만 예. 아주 취약하다 하수 처리 시설은. 그리고 상수도 역시 마찬가지다. 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이 거의 교체가 안 되니까 수압이 전기가 없으니까 수압이 약하고 네. 수압을 올리면 파이프가 터지고. 그러니까 북한의 아파트는 3층 이상 물이 안 올라가요. 아, 그 정도. 그러니까 북한의 로얄층은 네. 1, 2, 3층, 5층까지입니다. 제일 밑에 층이다. 밑에 층. 위에 층은 전기도 엘리베이터도 제대로 안 예. 돌아가니까. 근데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이게 상하수도 시설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집에서 뭐 변기물이 거꾸로 올라오는 거는 기본이고 길가에 있는 하수도까지 역류해서 도로에 막 분뇨가 넘친다 이런 얘기들도 있네요. 그런 거는 가능한 일이고요. 예. 예를 들면은 이 어떤 일까지 있냐면 수돗물이 안 올라가니까 네. 수직 변기가 작동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물을 떠서 사용을 급하게 쓰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창문 고층에서 배설물들을 밖으로 던지고 그래서 그 사회적인 문제까지 된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그 정도로까지 네. 열악하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수도 시설 해놨지만 예. 아파트 옆에 쫄장이라고 그래서 파이프를 박아서 네. 심지어는 지하수까지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리고 급수대가 또 따로 있어요. 아파트가 있지만 네. 수돗물도 있지만 거기서 물 길어다가 그게 북한판 미니시리즈에 나와요. 음. 미니시리즈에 나옵니다. 뭐 우리 집 이웃집 이야기 이런데 내가 막 물 길러 가니까 아줌마가 와서 너 학교 가라. 엄마가 아줌마가 대신 해줄게. 그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래의 하수도를 봤으면은 조금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보면은 시간제로 운영되는 엘리베이터. 아니, 그 엘리베이터를 시간제로 타요? 그럼 53층에 살면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떤 소리냐면 북한은 이제 100% 북한의 전 주민들이 무직이면 범죄자가 돼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만 시간제로 운영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서도 이제 엘리베이터 저층, 뭐 네. 5층 이하까지는 그냥 걸어서 다녀라. 그리고 뭐 10층부터 몇 층까지는 이제 엘리베이터로 다니는데 그것도 단간부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전기를 더 투입해서 그 아파트에 사는 단간부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운영제도 바뀝니다. 그건 거의 알려지지 않은 문제고요. 이러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때문에 북한의 부동산에서는 이제 층별로 한국 같은 경우는 고층이면 그러니까. 더 이제 가격이 비싸지만 북한 같은 경우 저층이면 가격이 더 비싼 층인데 1층 가격보다 대체로 2, 3층에서 5층까지 요 가격이 상당히 좀 비싼 가격으로 팔립니다. 그래서 그런 좀 다른 문제가 결국은 전력 사정 문제이고 네. 그런 전력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출퇴근이라는 이런 한국에서의 이런 출퇴근 시간의 그런 문제도 북한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지만 그 시간만큼은 보상을 해라. 그런데 이것도 고층의 모든 아파트들이 다 시간 제한으로 엘리베이터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네. 아파트에 어떤 간부가 사는가에 따라서 아. 그것도 적용되는 기준이 그것도 또 있습니다. 달라요. 예. 아니 근데 저 그럼 궁금한 게 그러면 아침 7시에서 9시, 오후 5시에서 7시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때 막 사용하려고 엄청 많이 붐비겠어요, 여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출퇴근 시간에는 대체로 이제 집에서 쉬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기보다는 네. 공장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이민반장이 대체로 기본적으로 다 알아요. 네. 그 아파트에 있는 세대의 가족 인원수 숟가락까지 다 아는 게 이민반장이기 때문에 양심 없이 출퇴근도 안 하면서 왜 엘리베이터 타냐 이렇게 네. 통제가 가능한 게 바로 북한의 구조입니다. 아니 저 사이에 근데 53층에 사는 사람이 저 사이에 쓰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걸어 올라다녀야 돼, 그 사이에. 예, 대체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제 평양에 방문했을 때는 그때 네. 12층짜리에 제가 아는 분이 계셨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 그 낮에 전기 들었는데도 엘리베이터를 딱 제한하는데 엘리베이터 그 관리자에게 용돈을 찔러줘서 그때 오르고 내리고 한 적이 뇌물까지 있었어요. 줘야 될 정도로.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급증이 초래한 북한 아파트의 속살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초고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니 고층인데요. 수돗물은 졸졸졸, 아궁이는 활활활. 이거 무슨 얘기예요? 수돗물은 결국은 전력이 있어야 저 수압을 보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력의 문제도 치명적이지만 아파트의 아궁이의 문제는 네. 김정은이가 김정일 때부터 평양의 아파트, 뭐 최첨단 아파트 다 이런 걸 하면서 북한의 정통적인 불을 떼서 이제 아궁이를 한 건 환경 오염 문제로 해서 그거를 어느 시기에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전력도 안 되지만 태양광 발전기로 해서 뭐 전기 온돌 이런 네. 걸로 했는데 평양의 석탄의 그 딸딸이나 이런 것이 많이 다니면서 평양의 공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아궁이를 없애라라고 했는데 실제 북한 주민들은 전력이 안 들어와서 그러니까요. 난방이 네. 안 돼요. 그래서 그 베란다라는 공간을 아궁이를 설계해서 베란다하고 연결된 원래 아랫방이 이제 온돌이 되어야 되는데 네. 윗방의 온돌을 별개로 따로 개설을 합니다. 아. 그래서 베란다에서 이제 불을 떼서 굴뚝을 바깥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안방으로 이제 아궁이를 하는 그러니까 온도 방안 전체가 온돌이 아니라 네. 딱 일부분만 온돌로 만드는 거죠. 아. 그렇게 하는데 이 구조도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제가 겨울에 방문했을 때에는 네. 그 한겨울에 방 안에 이제 휘발유나 디젤유를 가지고 석유 콘로를 띄워서 이제 온도를 따뜻하게 하면서 이불과 들어가는 순간 섬신발 같은 걸 그렇구나. 신어야 되고 밖에 나오면 오히려 해바라기 하는 게 더 따뜻한 온도를 보장하는 그런 이제 역순환의 결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궁이를 떼어가지고 일부분만 따뜻하게 한다는 거예요. 북한 아파트에. 그게 아파트에 실제로 아궁이를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합니다. 심지어 아파트에서 돼지도 키우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아까 이제 넘어간 얘기가 있는데 네. 북한의 모든 엘리베이터에는 엘리베이터 작동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통제가 가능합니다. 아, 우리 옛날에 그 버스 안내하는 그렇죠. 것처럼요. 그러니까 모든 엘리베이터에는 작동원이 있고 그러니까 저렇게 아파트처럼 만들었죠. 우리 같은 네. 아파트가 아니고요. 저기서 장작도 떼고 돼지도 키우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늬만 아파트인 거죠. 지금 저기 나오네요, 지금. 아, 저게 일부 그러니까 아파트를 개조해서 저렇게 아궁이를 때우는 모습이 과거에 있었다. 근데 뭐 있었죠. 일부는 또 요새 짓는 평양 아파트는 뭐 가스레인지를 쓴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긴 하던데. 예, 저거는 실제 그 부엌으로 설계된 부엌이고요. 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의 이제 사진에도 안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실제 베란다에서 개인이 직접 개조를 해서 그렇게 온돌이 설치 안 된 구조에서 네. 개조를 한 구조이기 때문에 거의 공식화가 안 돼 있고 비공식적으로 돼 있고 그리고 자료조차 없을 정도로. 예, 아파트 자체가 이제 다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네. 개인이 직접 개조를 하는 걸 인민반장한테 뇌물을 찔려서 이거가 아파트 그 숙박 검열이나 내부 조사를 할 때에도 다 뇌물로 이제 무마를 시키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만 그게 가능하다는 게 바로 그런 구조고요. 그 아파트에 온돌이 안 돼 있는 아파트에 온돌을 만들 때는 굴뚝이 아파트 설계상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개인 굴뚝을 따로 만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수돗물 얘기는 뭐 지금 영상에서 잠깐 나올 텐데 네. 지금 보면은 저렇게 김정은이 직접 수돗물 점검에 나서는 모습도 있어요. 근데 고층에는 제대로 수돗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왜 저러냐면 저기 김정일 나오죠? 예. 김정일이 저랬거든요. 어디 가서 물을 제일 먼저 틀어봐요. 아, 그래요? 원래 안 나오니까. 아. 근데 김정일, 김정은이 가면 안 나올 리가 없죠. 그렇죠. 지금 말씀드렸지만 아, 그럼 뭐 미리 준비해 놓는 거 아닐까요?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저기 나오죠. 저 통이 지금 물을 받아놓는 통이에요, 지금. 물이 안 나오니까 네. 저 통에 물이 다 받아져 있어요. 심지어 욕조에도 물이 받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3층 이상은 지금 들키는 거죠. 수돗물은 틀었는데 나오지만 네. 물통이 지금 따로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3층 이상은 안 올라가고 일단 수압도 약하지만 수압을 올리면 이 노후화된 관이 터져버려요. 이게 더 심각해져요. 아니 근데 제대로 짓지도 못하면서 김정은은 왜 이렇게 속도전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식이죠.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 건물을 올리는 게 눈에 확 띄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축에 집착한다. 근데 이러한 방식이 사실은 김정은 때만은 아니에요. 그 예전에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북한의 천리마 운동,
말리마 운동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게 주민동원에서 하는데 김정은 시대에는 이것을 또 마식령 속도라고도 해요. 그 김정은이 2013년에 마식령 스키장을 갖다 완공하는데 지금 저렇게 속도 전환하는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계속해서 네. 저렇게 속도를 하는 거죠. 그 마식령 그 스키장 같은 경우도 몇 달 만에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군을 동원해서 이렇게 빨리 졌으니까 이게 엄청난 네. 성과다. 그래서 총력 동원해서 사회주의 경제를 일으키자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식 행보를 하는 건데요. 근데 보세요. 선진국에 가면은요. 건물을 상당히 천천히 져요. 네. 그 대신 그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몇백 년 가죠. 그렇죠. 근데 저렇게 급하게 짓는 건물이 100년도 못 가고 몇십 년도 못 가고 10년 만에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아까 꼽아주신 게 마식령 스키장이 좀 어떻게 보면 조급증으로 만든 거다라는 생각이. 김정은 시대의 대표적인 게 몇 개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마식령 스키장이죠. 스키장 자체는 잘 만든 것 같아요. 보기에는. 그렇네요. 그런데 네. 뭐예요? 사람이 안 와요. 아. 네, 뭐 일일 이용료가 25유로 그러니까 예. 3만 원이 훨씬 넘는 비용도 문제고 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잘 오지도 않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일일 5천 명 해서 6천만 달러를 연간 벌겠다고 하는데 뭐 하루에 250명 정도밖에 안 온다는 보도도 있고 네. 그런 거 보니까 완전히 실패죠. 저거 말고도요. 김정은이 가장 공들인 게 있어요. 어떤 거죠? 그건 원산 갈마지구에 리조트를 갖다가 조성하는 건데요. 네. 그것도 뭐 몇 년에 걸쳐서 원래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건물은 졌어요. 건물은 많이 졌는데 네. 사람이 오지 않고 또 완공이 늦어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올해 호텔이 뭐 개장한다. 처음에는 2019년까지 개장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나갔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손대면 뭐 좀 심하게 과정에서 얘기하면 다 망한다고 해야 될까요? 김정은이? 그럼 이게 좀 지나친 관여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100%입니다. 예. 왜냐하면 손대면 저기 나오죠. 11,360건인데 저게 이제 백두산 설계연구원을 찾아서라는 기록 영화에도 나오거든요. 네. 저 기록 영화의 백두산 설계연구소 부원장이 북한에 건설되는 모든 건물에 총비서 동지의 노고가 숨어 있다. 이런 저기 나오거든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은하라고 하는 붕괴하는 건물 있죠. 네. 그게 저 미래과학자 거리에 있어요. 근데 590건을 봐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랜드마크인데 그럼 그 은하에 김정은의 손길이 안 들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미래과학자 거리에 있는 은하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저런 건물도 지금 다 김정은이 만든 거예요. 김정은이 설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는 기본적으로 설계사가 했겠지만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지금 모든 걸 다 저기 미래과학자 거리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은하가 저기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북한의 속도전 믿거나 말거나 저희 코너를 또 코너 속의 코너로 준비를 해봤어요. 좀 황당한 주장들을 모아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집 한 채를 14분 만에 지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조금 전에 퀴즈 정답 같습니다. 14분 만에 지었어요? 뭐 조립을 한 거예요. 사실 13분 만에.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조립식 주택도 많이 준비하고 네. 그 조립을 14분 만에 했다고 해서 14분 만에 집 한 채 졌다고 이렇게 과장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그 준비는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겠죠. 근데 이것도 또 문제예요. 14분 만에 한 세대를 조립했다면 네. 제대로 조립했겠습니까? 그렇죠. 역시 또 뭐 비도 새고 수도가 이상할 테고 여러 가지 부실을 떠안고 있을 텐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은 홍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14분 만에 집 한 채가 지고 있으니까 네. 뭐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앞으로 잘 될 거다. 예. 이걸 홍보하고 싶은 건데 그대로 되지 않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믿거나 말거나 또 황당한 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15시간 만에 한 층씩 쌓는다. 15시간 만에 한 층을 올려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제가 김정은 2019년에 탈북 군인 출신이 이런 공사에 동원된 친구분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이게 사실이냐 이랬더니 저게 제일 황당한 얘기고 왜 네. 불가능하냐. 아무리 속도전으로 몰아붙인다 해도 일단 세멘트 자체가 고강도 세멘트가 아니래요. 북한 내부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강도 세멘트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세멘트가 제대로 굳지를 않아서 절대로 저게 있을 수 없고 저거는 그냥 말로 그만큼 군인들을 내몬다라는 혹사시킨다. 뜻이고요. 네. 아까 앞선에 말씀드렸던 그
살얼음이 진 걸 모르고 떨어져서 예. 7명 사망한 그거 군인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월급이나 제대로 된 식단도 주지 않으면서 계속 이제 시간 단축 하지만 현장에서는 세멘트가 이제 낙후화돼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세멘트가 굳어야만 그 바로 다음 층이 넘어가는데 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어쨌든 북한의 연이은 실패 이번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구축함도 또 무너졌었잖아요. 이것도 김정은의 조급증이 반영된 결과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자, 신범철 박사, 그 보시기에는 앞으로 김정은의 이런 조급증이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실 공사는 부실 정책에 기반한 거고 네. 이 부실 정책이 건설 현장에만 적용되겠습니까? 다른 경제 영역에서도 보여주기식으로 무언가를 서둘러서 한다면은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북한 경제의 체질 개선은 요원한 일이 되고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 상황을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죠. 그 아파트 저도 못 살고 네. 구축함 만들었지만 엎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낭비예요. 지방 공장 만들었지만 절반은 가동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김정은의 만기칠람 관여에 의한 낭비다.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통일되면 평양의 건물은 대부분 다시 져야 된다. 아,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내실이 없는 외환 내빈령 보여주기식 낭비형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세 분과 함께 실패를 부르는 김정은의 조급증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